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유럽 나라 이름 맞추기 하면서 유럽의 역사 배울 준비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문명을 확인하면서 이 문명이 생기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지, 그치? 사람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큰 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유럽에는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큰 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부터 막 문명이 생기기보다는 이 다른 주변의 문명 사람들이 이 유럽 쪽으로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근처에 있었던 게 요쪽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있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약간 좀 구석에 있었던 애들, 걔네들은 아무래도 메소포타미아만큼 잘 나가진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요. 자, 바로 요 동네에 살던 사람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요 동네가 어디였느냐? 우리 기억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하고 나서 그 구석에 두 가지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확인을 했었어요. 자, 아래쪽은 헤브라이였다, 그치? 헤브라이는 이 부족, 저 부족한테 얻어맞느라 좀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그 위에 있었던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자, 여러분, 페니키아는 이전부터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역이야, 무역. 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장사하려면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는 장사 못하죠, 그쵸?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물건 팔러 가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 사가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착하면서 특히 많이 정착한 데가 바로 여기 근처입니다. 여기. 바로 요 바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에게 문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에게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여기 섬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 섬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의 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혹시 아는 신 있어? 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바로 포세이돈이라는 신이죠, 그렇죠? 바로 이 포세이돈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요 크레타 근처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포세이돈과 친하게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왕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미노스 왕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노스입니다, 미노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거 지겹잖아요, 그죠? 이제 왕 덕분에 아니지 포세이돈 덕분에 얘가 왕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얘기 제가 진짜 이제 많이 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답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왜? 나 지금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고 이제 보답을 안 하고 있으니 포세이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소를 줄 테니까 야, 이거라도 다시 나한테 바쳐. 예, 그런 식으로라도 나한테 감사함을 좀 표현이라도 해봐 하고 이제 시킨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이 미노스 왕이 되고 나니까 포세이돈한테 그만큼 감사하진 않아졌나 봐요. 이 소를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제사를 올리면 끝나는데 얘가 이 소 너무 좋은데 하고 이 소를 자기가 가져버리고 엉뚱한 다른 이제 못난 소, 좀 이제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런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바친 거야. 당연히 포세이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쵸? 내가 얘 도와줘가지고 왕까지 만들어줬지. 거기다가 제사 지내라고 소까지 내려줬지. 이러면 완전 감사함을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한테 거의 사기를 친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완전 빡쳐가지고 이제 포세이돈이 저주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 어떤 저주를 내리게 되었느냐? 바로 미노스 왕의 부인이 이 소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린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사랑은 우리 소 사랑해 하는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어른들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소와 미노스 부인이 놀아나가지고 이 아들이 소와 인간이 섞인 사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미노타우루스라고 부르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미노스 왕의 소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뭐 당연히 이거는 좀 이제 거짓말이 좀 많이 들어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건요, 여러분. 이 미노타우루스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랑 미노스 왕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러분 신과 왕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무래도 이제 신이 더 이상 왕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결과적으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미노스 왕의 나라는 점점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점 흔들리니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원래 여기에 정착했었잖아, 그치? 여기 정착했었는데 이곳저곳으로 막 퍼져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디를 살펴볼 것이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동네가 있었으니 바로 요쪽 화살표 끝에 가면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자, 여러분 트로이라면 여러분 왠지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그치? 여러분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 건데 자, 우리 트로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트로이 목마 들어봤죠? 그 트로이 목마가 왜 등장했는지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트로이 목마가 등장하려면 트로이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이 신의 결혼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바다의 여신, 또 바다의 여신, 바다 중요하잖아요. 그치? 테티스랑 그 다음에 제우스의 손자 펠레우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우스의 손자, 제우스 어떤 신이야? 제일 잘난 신이지, 그치? 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쫙 돌리고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여러 신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결혼을 파탄낼 사람을 좀 부르지 말자 해가지고 청첩장을 하나 빠뜨리고 안 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신일 텐데 대체 이 결혼을 파탄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를 수가 없었던 신은 누구였느냐? 이 바로 불화, 이간질 이런 걸 담당하는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화 이간질을 결혼한 사람 사이에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초대를 안 한 거였는데 이제 에리스 입장에서는 이게 빡치는 일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에리스는 이제 자기 본질이 뭐든 간에 자기를 안 불렀다는 사실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얘가 또 이간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이간질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면 거기 몰래 참석한 신들 다 가만 안 둬! 하고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간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리스가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결혼식장에 이 황금 사과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이 가장 예쁜 여신에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보이죠, 그쵸?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 바로 이 황금 사과가 도착한 이 결혼식장에 아름다운 여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이 황금 사과를 보고 반응했던 세 여신, 바로 아테네,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이 황금 사과는 나한테 보낸 거다라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됐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주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한테 주면 남을 인정해주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싶다가, 야, 우리 신끼리 하면은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이게 다 신이잖아요. 특히 이제 헤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정의 여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얘 남편이 누구야? 얘 남편이 제우스지, 그치? 제우스 같은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헤라를 뽑아줘도 문제고, 그쵸? 뽑아주면 뽑아줬다고 문제고, 안 뽑아주면 안 뽑아줬다고 문제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신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야, 인간한테 물어보자. 근데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인간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제일 예쁜 여신을 우리 한번 뽑게 해보자. 그리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여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게 됐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게 당시 이제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잘생겼다라고 알려진 이제 파리스였습니다. 파리스. 자, 여러분 파리스는 이제 셋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세 명의 여신, 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 명의 여신들이 이제 야, 네가 나를 뽑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파리스를 꼬시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꼬시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잠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헤라는 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여신이라서 뭐 높은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이제 얘가 제우스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헤라는 돈과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테나는 또 전쟁, 얘가 또 지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과 지혜를 담당하고 있으니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전쟁에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아프로디테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야, 너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뭘 얻으려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트로이의 트로이에 살고 있었던 이 파리스는 예쁜 누나가 최고다 하고 이제 그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한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 여자한테 왕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확인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인을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인간계에서 당시 가장 예뻤던 헬레네랑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헬레네한테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헬레네가 예쁜 건 맞는데 이 헬레네가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얘가 유부녀였습니다. 그죠? 이 당시 미케네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이 왕의 부인이었어요. 파리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예쁜 누나랑 결혼할 거야 이러고 이제 그냥 그 헬레네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 이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왕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 부인을 빼앗긴 미케네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트로이의 파리스 이제 빡치는 일이지,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가 쳐들어가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자,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인데요. 자, 이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트로이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지속되거든요. 이 사실 파리스 입장에서도 최고 예쁜 누나랑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뺏기고 막 패배하고 이런 거는 나쁜 일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파리스도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미케네 입장에서는 진짜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두 나라가 열심히 밀당을 하느라 이 전쟁의 결론이 쉽게 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나라 다 이제 막 주변 친구들도 많이 끌어오고 막 뭐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두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헤라와 아테나였죠. 이 헤라랑 아테나는 이미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이제 파리스를 망하게 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와 헤라가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었느냐? 이 파리스 주변에 괴소문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이야? 바로 미케네가 10년이 넘는 전쟁을 못 버티고 곧 항복을 할 건데 네가 이제 그 항복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면 이제 걔네들이 알아서 집에 간다더라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제 또 파리스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일인데 하고 이제 바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 이제 선물로 주기로 했던 게 바로 이 목마였는데요, 목마. 그래서 트로이는 이 목마를 받아들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이제 자기들끼리 술 파티를 벌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이 목마가 문제가 있었지, 그치? 어떤 목마였어요, 이게? 여기 안에 미케네 군사들이 막 우글우글 들어있어가지고 술을 다 취해가지고 막 한창 놀고 있을 때 우르르 꺼내 와가지고 꺼내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르르 이제 내려와가지고 걔네들이 이 트로이를 점령해서 결국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디서 들어봐서 다 알고 있죠? 자,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 거짓말도 적당히 섞여 있고 진짜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있었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역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트로이가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편을 끌어들이고 네 편을 끌어들이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거의 그냥 패싸움처럼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처 사람들이 막 패싸움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소비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모두의 힘이 크게 약해지면서 결국 이때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산적들, 도리스라고 부르는 산적들이 그리스를 침입을 하게 되면서 거의 제대로 제왕을 못 해본 상태에서 그리스의 많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이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이 이때 거의 이제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신화에 대한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인간 그리스인들이 사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산적 도리스인이 그리스에 침입을 하게 되자 자, 이 산적들이 침입했으니 도망을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산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거 도피해서 살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아무래도 도리스인들은 산적이고 이 쪽수에서는 훨씬 밀리잖아요, 그렇죠? 머릿수로는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자, 도리스인들의 세력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자 각자 이제 나머지 그리스인들이 조금 더 살기 괜찮은 지역으로 다시 이제 뭐 적당히 정착을 해서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아니면 그쪽에서 그대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여러분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이 상황을 포착하고 이제 온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곳 중에서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느냐? 여러분, 이 동네는 바닷가 있으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죠? 페니키아에서 처음 출발한 사람들이 상인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네는 장사하기가 쉬워서 먼저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요 외곽 지역에 바다로 바로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농민들이 정착해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주변 애들은 농사 짓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는 상인들이 사는 식으로 이제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 바깥에도 야만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상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야만인들이 근데 얘네 동네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 아무래도 부자라서 잃을 게 많은, 이 돈이 많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야만인들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 당시에 그리스의 여러 동네들을 보면은 상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는 성벽이 쳐져 있고, 그 성벽 바깥에 이제 농민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모습들을 가진 마을, 도시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폴리스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하나의 원래는 도시인데, 그리스의 지형적인 특성상, 여러분 좀 이따가 그리스의 지형적 특성을 한번 볼게요. 도시인데 거의 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스를 도시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도시인데 뭔가 국가처럼 굉장히 거대하게 발전한 그런 동네를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왜 그리스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생기지 않고 주변에 이제 도시 국가처럼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었느냐?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어떤지.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산이나 언덕이나 돌산처럼, 사실 여러분 이거 넘어서 다른 마을 가기 너무 어렵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형이 굉장히 험악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아무래도 산적이나 야만인 같은 사람들의 이 침입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지금 세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막 다른 동네까지 넘어가고 같은 나라를 만들고 같이 함께 하고 막 이런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시별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보듯이 이제 그리스 근처 여기저기에 폴리스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랬던 폴리스들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얘네들이 바로 이 에게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에게 문명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모두 쓰고 있었던 언어, 바로 그리스어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리스어 배워가지고 보면은 진짜 여러분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그리스 하면 꼭 떠오르는 책이 있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그 책이 무엇이야?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요 당시에 폴리스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생각도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도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같은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하나의 나라로 발전하지 못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험난한 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우리 매년은 아니라도 한 4년에 한 번 정도라도 만나서 각자 운동이라도 준비하는 운동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4년에 한 번씩 만나는 운동회라면 여러분도 대충 알죠? 바로 지금 올림픽의 시초가 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바로 이때 생기게 되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 당시 올림피아 제전의 모습인데요. 좀 민망하죠, 그쵸?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으로 단련된 몸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은 무조건 이제 완전 온몸을 홀딱 벗고 이제 그 운동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성들이 운동회를 많이 하다 보니 여성들은 여기에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애초에 여성은 출입 금지였고, 만약에 여성이 이제 몰래 이거 구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오면은 이 벼랑에서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이게 폴리스 간에 또 경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졌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패배하면 사형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역시 폴리스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칙을 했다? 그러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권을 하면은 채찍으로 막 얻어맞고 이랬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이거 엄한 운동 경기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에게해 여러 섬과 근처에 등장한 문명, 바로 에게 문명 우리가 오늘 확인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폴리스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게 문명 몰락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도시국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빈칸이 빠졌네. 도시국가. 자, 그리스 지역에 등장했고 여러 폴리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올림피아 제정 같은 걸로 각자의 이 뭔가 그 뭐냐 유대감을 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내용 우리 확인했죠. 이거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폴리스들 중에서 유명하고 당시에 좀 잘 나갔던 폴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두 폴리스, 잘 나갔던 폴리스 하나는 아테네 폴리스고 하나는 스파르타 폴리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테네 폴리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아테네 역시 처음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랑 비슷했습니다. 알겠죠? 나라를 처음 이제 세운 왕이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주변 왕한테 친한 척하는 귀족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제 세금 바치며 사는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 우리가 알만한 그냥 여러 나라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차이점은 바로 이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특히 또 예전 이 사람들 출신이 페니키아다 보니까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였죠. 이 장사에서 돈 버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곧 돈을 벌면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영향력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벌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세금을 점점 많이 낸다는 거죠. 그쵸? 돈을 벌면 내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야? 그럼 내가 세금 내는 것만큼 이 나라에서 많은 권한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한단 말이지. 그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귀족들 못지않은 돈, 능력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무언가를 안 주는지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시위를 막 모여가지고 우리도 권력 주세요 하고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귀족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서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원래 재판은 귀족들만 그 재판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항의하는 시민들한테 엄청 막 처벌을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은 왜 우리는 재판 참여도 못하고 왜 우리는 세금 내는데 법도 못 만들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차별하냐라는 불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이제 세금을 내는 것만큼의 이제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 귀족들만 자기들 한테 맞는 이제 권력을 자꾸 요구하게 되니 귀족들도 점점 얘네들한테 권력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인정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치? 얘들이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귀족들만 할 수 있었던 특권들을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민들이고 얘들 귀족이지. 원래는 얘들만 재판하고 얘들만 왕을 뭐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럼 귀족이랑 시민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쵸? 그래서 점점 귀족들이나 시민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귀족도 그냥 시민처럼 돼버렸습니다. 왕도 시민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아테네는요, 점점 귀족, 왕, 시민의 차이가 없어져 모든 시민이 그냥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바로 시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정치 형태로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 하나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 정치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실제로 이제 정치를 조금 많이 하고 나라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막 결정하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복잡한 일을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때 이 솔론이라는 오빠가 등장해가지고, 야, 아무래도 똑똑한 애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좀 똑똑한 애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솔론이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솔론은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근데 많이 배우려고 해도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참여권을 주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참여권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이 아테네는요, 솔론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재산에 따라서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하고 그 재산에 따라서 참여권을 많이 주고 좀 재산이 낮으면 좀 적게 주는 그런 형태로 권력을 배분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재산을 가지고서 시민을 나누는 제도, 바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나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막 돈 뿌리고 못 뿌리고 뭐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었으니까 재산도 많고 뭐도 많고 뭐 능력도 있으니까 야 나한테 다 맡겨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확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테네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이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은 뭐가 문제야?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레이스 테네스라고 하는 또 똑똑한 오빠가, 야, 독재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아테네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 사전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당시 아테네에서는 독재자 뽑기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도자기에다가 독재자 이름을 딱 쓰면은 이제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을 아예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쫓아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제도, 바로 도자기 파편으로 추방하는 제도, 도편 추방제라는 걸 실시를 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이 다음 내용은 우리가 전쟁이랑 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에 아테네만 먼저 죄송. 이거 아테네죠. 아테네. 그치? 미안해. 아테네죠. 자, 평민들의 정치 참여 권리가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민주정치가 발전되었다. 자, 솔로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클레이스 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색깔 칠해놓은 거 깜빡 잊었네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은요, 다음에 또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